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의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성명에 합의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6년 뒤 현재 북한의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부침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자, 남북 교류 협력은 지난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그리고 북방정책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으로 본격화되는데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는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사실상 원점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자, 과거 남북 관계를 지탱하는 3대 축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20차 이산가족 상봉을 빼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파멸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자, 먼저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해왔지만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남북 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도 폐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을 전면 동결 조치하겠다는 통보도 해왔는데요. 자, 이는 금강산 관광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우리 측 투자액 4,800억 원에 달하는 금강산 관광특군에 우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 다음엔 현대아산의 관광 독점권을 박탈했고 이 자산을 몰수한 후 잔류 인원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아산의 호텔을 멋대로 중국인 관광에 활용하고 기념품점과 상점까지 운영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역시 금강산 관광 때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우리 측 자산 전면 동결 조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개성공단은 2006년 1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도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 폐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5달 뒤에 개성공단이 극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우여곡절 속에서도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조치를 취한 것은 역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 다시 말하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안정을 가져오고 결국 평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이 결정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사실상 남북 교류 수단과 남북 경협의 절단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실상 햇볕 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남북 관계와 외교 정책 기조의 새판짜기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한 해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이 근로자의 임금뿐입니다. 이 5만 4천 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지난해에만 한 1,200억 원, 1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북한 당국 개인들에게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이 근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돈은 한 20% 내외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확인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부 현금이나 아니면 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른바 뭐 김정은 북한 정권의 이제 비자금을 관리하는 뭐 39호실에서 관리한다라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대부분이 북한 정권의 어떤 대량살상 무기 자원으로 쓰이지 않았냐 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 피해를 감수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선포를 하는 바람에 입주기업들은 과거 금강산 관광 때와 같이 막대한 피해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뼈를 깎는 고통은 입주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제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단어 대신 비방과 함께 욕설까지 다시 등장한 상황. 남북 협력의 꿈이 사라지고 관계는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